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중 비감염자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권고사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올해 2분기 집값이 처음으로 4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연말까지 오름세가 둔화하고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고물가의 지속으로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올해보다 1,900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브랜드들이 차량 결함 때문에 너무 손쉽게 차량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중 비감염자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권고사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여 만에 큰 변화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코로나19와 관련해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를 없애기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DC는 바이러스 노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를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피트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권고되어 온 조치입니다. CDC는 또 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테스트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됐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 정기 테스트를 받도록 한 이른바 테스트 투 스테이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CDC는 일부 조치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10일간 격리하고 면역체계가 손상됐을 경우 격리 해제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격리 후 의사 진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CDC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의무는 아닌 공고사항으로 그동안 각 주와 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올해 2분기 집값이 처음으로 4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연말까지 오름세가 둔화하고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어제 미국의 2분기 단독주택 평균 판매 가격이 41만 3,500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한 것으로 40만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도시권 185개 지역 중 184개 지역이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대도시권 지역 80%는 중위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 지역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1분기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이 데이터는 대부분 1분기 또는 2분기 초 이뤄진 구매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후 매물이 증가하고 일부 호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다시 5%대로 올라섰습니다. 모기지 금융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22%로 일주일 만에 4.99%에서 0.2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7%와 비교하면 거의 배에 육박합니다. 15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금리는 4.26%에서 4.59%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집값 급등, 피로감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주택시장은 연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완만해지기 시작했고 올해 말까지 상승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수요 감소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연방 수사국의 압수수색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 내용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장 내용을 당장 공개하라고 맞서는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에 핵무기 관련 문서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갈런드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 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져간 자료를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회수하려는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본인이 직접 승인했으며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영장 공개를 이례적으로 요청하는 강수를 둔 것은 FBI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수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발에 정면으로 반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 접근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자료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 접근 프로그램은 1급 기밀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을 가리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저택에서 찾으려 했던 자료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매우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FBI와 법무부가 다급하게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하면서 백악관의 기밀 자료 상당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비미국적이고 부당하고 불필요한 마로라고 자택 침입과 관련한 문서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과 정치적 우군들을 인용해 그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복귀한 어니타 던은 대통령은 재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그가 하는 말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 고문도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가 재출마할 경우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생각은 옳다면서 그는 명백히 우리의 가장 좋은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출마하는 것이라면서 그가 출마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원 대다수가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인물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결의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주변 인사들은 최근의 입법과 경제, 외교 정책적 성공에 고무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외교 무대 등에서 목격되는 잦은 말실수는 그의 나이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86세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재선에 나올 때 대항마로 나올 확률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고령입니다. 트럼프는 선거일에 78세가 되고 당선된다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엔 82세가 됩니다. 고물가의 지속으로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올해보다 $1,900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니어 권익 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도 생활물가 조정분 인상률이 9.6%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던 1983년의 7.4%보다도 2.2%포인트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내년 월평균 연금 액수는 올해보다 $159 더 많은 $1,656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까지 2023년 생활물가 조정분 상승률 전망치는 8.9%였습니다. 하지만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더 오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상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시니어 시티즌 리그 측은 6,900만 명의 은퇴자들이 올 1월부터 작년보다 5.9% 늘어난 소셜연금을 매달 받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오른 물가 탓에 되레 실질소득은 후퇴했다며 내년에 9.6% 인상되면 고물가에 허덕이는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에 직전 3개월간 도시 근로소득자 및 사무직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반으로 다음 해에 반영할 생활물가 조정분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전망치와 실제 인상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인상률을 6.1%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5.9%가 책정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이 130년 동안 판매해온 베이비 파우더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합니다. 원료에 성면 성분이 들어있다는 주장 때문인데요. 앞으로 대체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어제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활석을 포함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미 2년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석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 속에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자 베이비 파우더 철수를 시작했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판매를 계속해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향후 베이비 파우더에는 활석 대신 옥수수 녹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석을 함유하고 있는 파우더는 성면이 들어있어 이를 여성 위생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남소암 또는 폐 및 기타 기관을 공격하는 암인 종피종을 유발한다는 주장으로 존슨앤존슨은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활석에 대한 의학 연구의 압도적 다수는 활석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활석 함유 파우더에 성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존슨앤존슨의 내부 회사 기록과 재판 증언 및 기타 증거에 따르면 적어도 197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원료 활성 및 완제품 분말은 소량의 성면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는 거의 130년 동안 판매되어 왔으며 기저귀를 차는 데 따른 발진을 예방하고 드라이 샴푸를 포함한 미용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연방 우체국이 성수기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우편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방 우체국은 휴가철 성수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편물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연방 우체국은 성명에서 한시적인 요금 조정은 성수기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USPS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편 규제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패키지당 25센트에서 최대 6달러까지 가격이 인상됩니다. CNN은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만한 가격 인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우편요금은 지난달 우표 가격이 2센트 인상되면서 1종 우편요금이 3.4센트 올라 60센트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브랜드들이 차량 결함 때문에 너무 손쉽게 차량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등 중북부의 일부 주들에서만 제기되던 현대차 및 기아 차량 절도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주리와 캔자스,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텍사스 등 주의 현대차 및 기아 차량 소유주들은 지난주 연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차량 결함에 따른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위스콘신주에서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6개 주 소비자들이 이에 동참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유난히 많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며 쉽게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난을 방지하는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델들의 절도 피해 문제는 소비자들뿐 아니라 각 지역 경찰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 KSTK 방송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경찰국의 집계 결과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할 지역 내 차량 절도 범죄가 1000여 건에 달했는데 이 중 도난된 차량이 현대차인 경우가 301건, 기아인 경우가 333건으로 총 634건에 달해 전체 도난 차량의 3분의 2가 현대차 또는 기아였다는 것입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는 현대차의 경우 2015년에서 2021년형 모델, 기아의 경우는
2011년에서 2021년 모델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두 브랜드의 차량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비행 청소년들까지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알아낸 알람을 회피해 차량을 탈취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공유하는데 현대차, 기아 자동차를 훔치는 것이 일종의 놀이로 인식되는 지경입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모든 차량은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모든 신차들은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도 2022년형 모든 모델들이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기아 차량은 연방 차량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맨해튼 한복판에서 관광객용 마차를 끌던 말이 쓰러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마차를 전기마차로 교체하는 조례안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경 맨해튼 헬스키친의 9에비뉴와 웨스트 45스트릿 인근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러시아어와 겹쳐 일대 교통이 마비된 가운데 결국 뉴욕시경 기마경찰이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기마경찰이 약 1시간 동안 물을 뿌리고 먹인 후에야 이 말은 겨우 일어섰습니다. 영상으로 담긴 이 장면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관광객용 마차 운행이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인 전기마차 교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4년 6월 1일부터 센트럴파크와 맨해튼 특정 지역에서 운행 중인 관광객용 마차가 전기마차로 교체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마부들에게는 전기마차 라이선스 우선권을 줄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장개안이 연방수사국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실패하자 달아나던 중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오전 FBI 신시내티 지부에 방문객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려다 경보가 울리자 달아났습니다. 고속도로로 탈출한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하며 총격전을 벌이다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극우단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 석유화공그룹 시노펙과 자회사인 시노펙 상하이 등 5개 기업이 어제 공시를 통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잦은 상패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일에서 25일 잦은 상장 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후 약 10일 후 상장 폐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통과된 외국기업 책임법상 미국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 159곳을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시정부의 대응 강화를 요구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패키지 조례안에는 시 보건국은 원숭이 두창 확산 방지와 함께 발병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원숭이 두창 발병에 대한 교육적 홍보 캠페인은 물론 바이러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사회에 대한 백신 접근성 고치 등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뉴욕시는 원숭이 두창 대응 조례를 갖추는 미국 내 최초 도시가 됩니다. 뉴욕시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가 공유자전거 할인요금제를 통해 푸드스탬프 대상자와 뉴욕시 서민아파트 거주자에게 월간 이용권을 $5에 제공하는 할인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시티바이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푸드스탬프 대상자의 경우 EBT 카드 번호와 크레딧 카드 또는 데비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서민아파트 거주자는 계정번호와 카드 정보를 입력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